오늘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돼 전국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일부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미세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공기 정화기를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미세먼지 대책에 정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내일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를 만나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가 빨리 만나 프로세스를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법관들뿐 아니라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을 집중감사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이 결국 사표를 썼습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윗선에 의한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대형마트에서 불이 나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공사 중인 4층 키즈카페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오늘 출근길도 미세먼지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경칩이라고 하는데 잠에서 깬 개구리도 놀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해소되려면 비나 바람이 필요한데요. 오늘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미세먼지 해소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크는 필수죠? 네, 그렇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공습에 건강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 아침도 안개가 짙게 끼면서 먼지가 뒤엉켜서 시야가 뿌였습니다. 서울에는 벌써 일주일째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인 10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5배가량이 높습니다. 오늘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초미세먼지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전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요. 전남과 경남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낮 동안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전까지,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낮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지역이 오늘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총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사상 처음이고 수도권과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면서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 수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야외 수업이 금지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축 수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거리가 앞이 흐릿할 정도로 뿌였습니다. 미세먼지에 연무까지 겹쳐 광화문 넘어 경복궁도 형체만 희미합니다.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로 막 개학한 학교 수업 현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운동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수업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5시간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밖에 나올 수 없어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학교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도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아침에 여학생 한 5명 정도 와서 목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그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씌워주고 또 어떻게 쓰는지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세먼지가 최악의 수준을 보이자 서울과 충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별로 단축 수업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수 교육청은 학기 초라는 점 등을 감안해 단축 수업이나 휴업 권고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제 휴업을 한 학교는 없지만 대기질이 더 나빠지면 미세먼지로 인해 사상 초유의 학교 휴업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으면서 국민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 때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으라면서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마음이 몹시 무겁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현장을 방문해 비상저감 조치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처음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북미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대화를 갖도록 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본부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닷새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경청할 생각입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서 또 프로세스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방미 기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회동을 갖고 포스트 하노이 대응 전략을 조율합니다. 이 밖에 미국 조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 북미 간 후속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국의 중재 역할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존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이 나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간극을 다시금 좁히는 것도 과제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피하며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미 대화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국정원은 하노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북한 내부적으로도 실망감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평양에 도착하는 장면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에 따른 실망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당초 회담 결과에 대해 상당한 기대가 있었으나 합의 불발의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복귀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회담의 전반적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대미, 대남 전략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도 거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회담 결렬 직후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한미 대화에 비해 남북 대화는 속도가 다소 주춤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북 특사로 보내서 북한이 생각하는 형세 판단을 들어보고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는 상당히 미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내부 전략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답방 시기가 언제냐 하는 얘기를 논의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의 조치를 통해 북한의 남북 경협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물밑 접촉을 통해 비핵화를 중재하기 위한 남북 대화도 적극적으로 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볼턴 보좌관이 회담에서 악역을 맡았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전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사진에 나옵니다.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점잖지 못한 편이지만 한 번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매우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짝도 안 맞게 볼턴이 와서 그때 가서 앉아 있는 거 보고 저게 이제 불진리로 들어왔구나. 곧 성냥을 그거 되겠구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HU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압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제 올리고 문턱 놓으니까 따라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막 접점할 것 같으니까 볼턴의 특기가 갑자기 골대를 또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의도된 소위 결렬 내지는 노딜이다. 밤사이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100여 명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령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등 모두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 전현직 법관들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 개입과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 탄압, 헌법재판소 재판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사법농단 의혹에 가담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지만 권순일 대법관도 이 명단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추가 기소된 법관 명단에 전현직 대법관 3명의 이름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 대표적입니다. 일제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의혹 등으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도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인복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했던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재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범죄 관여도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100명이 넘는 전현직 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검찰은 기소 대상자를 포함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과 자료를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재판에 넘길 만큼의 죄가 되진 않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만큼 대법원도 조만간 징계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에서 전달받은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등 인적 조사를 벌여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직 법관들에 대한 비위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권순일 대법관도 비위 통보 대상자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권 대법관의 비위 사실은 대부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15년 이전에 발생해 법관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난 만큼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법원 인사로 재판부도 얼마 전에 바뀌었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재판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첫 공판기일인 오늘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식 재판인 만큼 이 전 대통령도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낸 뒤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고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속 만료 시점인 다음 달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보석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 변경 등으로 항소심 절차가 지연돼 구속 만료 시점인 다음 달 8일까지 심리를 마칠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이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전과 달리 심각하지 않고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과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지 350일째. 구속 만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환경특보 출신인 환경공단 유모감사를 오전에 소환해 7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유 감사가 지난해 면접 전에 환경공단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받아봤는지 청와대 등의 지시를 받고 지원했는지 등을 자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임원을 집중 감사하고도 그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표적감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으로 보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2월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감사자가 환경부 감사담당관실 직원인 박모서 기관과 이모 주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가 열흘 넘게 감사를 벌인 끝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김모 씨는 결국 사표를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환경부는 당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고도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내부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 뒤엔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서 자체를 쓰지 않은 겁니다.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가 목표를 달성하자 감사의 흔적을 없애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YTN은 감사를 벌인 직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같은 환경부 내에서조차 접촉이 힘들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쪽에 전혀 연락이 안 됩니다. 요즘 상황 아시다시피 전혀 지금 전부 다 연락이 안 되네요. 감사 보고서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비정상적인 감사가 청와대나 김은경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불이 나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대구 지하차도에서는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김종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가야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구름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 일대가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고객 등 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내부 공사 중인 마트 4층 키즈 카페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퇴근길 지하차도가 사고 차량으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대구 달성군 유가면의 지하차도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39살 양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상이 크지 않은 13명은 현장에서 귀가했습니다. 가장 앞서가던 차량이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뒤 이를 미쳐보지 못한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 운전석이 전봇대에 박혀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북 남원시 용정동의 한 도로에서
64살 최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구조대의 도움으로 운전석을 빠져나온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 광진교에서 뛰어내린 60대 남성 최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소방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한유총이 백기를 들며 하루 만에 끝나면서 모든 유치원들은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학부모 단체는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없었습니다. 한유총이 투쟁 계획을 철회하면서 전날 개학을 연기했던 유치원 239곳도 빠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했던 학부모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불안하죠. 이제 아이를 빨리 맡기고 저도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아이 맡길 데가 없어지니까 아이를 아무래도 저는 맡길 사람도 아무도 없거든요. 유치원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교육당국이 경고했던 형사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부모 단체가 이번 집단 휴업이 부당한 공동행위이자 교육권을 침해한 아동학대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겁니다.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회계 비리를 비롯한 각종 사립 유치원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듯이 그러한 태도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싸늘한 여론의 질타 속에 조만간 수사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가운데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애꿎은 학부모들만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예고한 대로 한유총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교육자의 책무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한유총은 이르면 다음 달 법인 지위를 잃게 됩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초유의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 공식화됐습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한유총이 건전한 유치원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수행했고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개학 연기 투쟁과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 발표, 처음 학교로 거부 등을 구체적인 공공 침해 행위로 꼽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에 설립 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거치면 이르면 다음 달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유총 측은 교육청 측의 설립 취소 방침에 대해 청문 절차 과정에서 그 부당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교육청 측의 허가 취소가 정당한 것인지 다퉈볼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와 함께 사립 유치원들이 교육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하면 중단한 교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재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에듀파인에 도입하지 않는 200인 이상의 이 대형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그동안 받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과도 아까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으시지 않도록. 지난 1995년에 설립돼 유치원 3,300여 곳을 회원으로 둔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으로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2공항 건립과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녹지병원 문제 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두고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른 윤리위원들까지 동반 사태를 검토하고 있어서 한국당이 5.18 망언 사태를 이른 시일 안에 매듭짓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전당대 회의 후 처음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5.18 망언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에 대한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서라는데 징계 논의를 앞둔 김순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힘이 돼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무수히 펼쳐질 수 있는 고난의 길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죽음도 삶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십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논의가 유보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윤리위원장인 김영종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김영종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명 당시부터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윤리위원들도 사실상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인선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 사의 표명한 거 맞나요? 뭐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당이 또다시 5.18 망언 논란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지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징계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하시든 이 부분 징계도 또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포함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재척사유에 해당해서 아마 배제시키고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지지율이 겨우 오름세로 돌아섰는데 5.18 논란에 당 지도부 전면에 친박, 잔류파가 배치되자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인사가 더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김영종 윤리위원장을 설득해 유임시킨다면 징계 논의가 빨라지겠지만 윤리위원장과 일부 윤리위원들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최종 수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나 해외 파병 등 여러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한 부분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황 대표는 권양숙 여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서거 10주기 기념 행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동행한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탄력근로 확대 합의 철회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나섭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사실상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3월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 2시간 이상의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주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번 총파업에 사실상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들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만 2시간 부분 파업하고 일반 조합원들은 근무하는 겁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간부들만 총파업에 동참하고 한국 GM은 간부와 일반 노조 모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총파업보다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력이 강한 자동차 노조 3곳의 파업 참여가 저조한 것은 임단협과 무관한 데다 탄력 근로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3곳에서 탄력 근로 확대 합의 철회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총파업 대회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시각 보도국입니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국회가 내일 개회합니다. 여야는 내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11일부터 사흘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게스트하우스와 측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부터 전남 목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또 보좌관 자택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또 관용차, 화물차 등 운행 차량에 대해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지하철 역사와 차량,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은 가용 장비를 모두 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국제선 여객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9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가 출혈 경쟁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기존 6곳에서 9곳으로 3곳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5곳이 신규 항공 운송면허 신청서를 접수했고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최종 3곳이 확정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강원도 양양공항을, 에어 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 로케이 항공은 청주공항을 각각 기반으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낸 나머지 2곳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신규 항공사들은 1년 이내에 운항 증명을 신청해야 하고 2년 안에 취항해야 합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모기지, 그러니까 베이스 기지를 한다고 해놓고 거점공항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당초 본인들이 제시한 거점공항 유지 의무를 부여를 하고 저비용 항공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지역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저가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항 활주로의 1시간 기준 이착륙 횟수, 즉 슬롯 포화 상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상당합니다. 특히 취항 초기 3에서 5년 동안 적자를 버티면서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을 확보한 기존 저비용 항공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 도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국내에 입항한 외항선에서 해상용 면세유 이른바 벙커CU를 빼돌려서 공장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해상용 면세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나 높아서 육상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유를 수거하는 청수선이 외국 선박에 서서히 접근합니다. 하지만 눈속임입니다. 실제로는 선원들과 짜고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리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켰습니다. 육상 이동은 폐기물 수거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리 작업을 통해 바닷물만 빼낸 뒤 공장과 화훼단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팔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름이 물 붙는지 안 붙는지 여기서 이걸 했다는 거죠. 해상용 면세유는 육상용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함유량은 기준치보다 최대 10배 많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통한 해상용 벙커CU는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고항분 유류로서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함유량이 최고 2.9%로 43살 이모 씨 등 25명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넘게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켰습니다. 2,800만 리터를 빼돌려 모두 18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해경은 이 씨 등을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바깥에서는 미세먼지를 피할 곳이 없다 보니 외출하기 겁난다는 분들 많으시죠. 미세먼지는 호흡기뿐 아니라 심장이나 뇌질환에도 치명적입니다.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호흡기를 거쳐 기관지로 침투합니다.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폐 속까지 직접 들어가 폐렴이나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폐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미세먼지가 혈관에 쌓이면 심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오염물질이 콜레스테롤과 뭉치면서 혈관을 막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단기간 노출됐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68%로 호흡기 질환 사망자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심장 질환을 악화하면 뇌졸중 위험도 커집니다. 미세먼지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수축을 제대로 못하니까 피가 고이는 거죠. 심장에 피가 못 흘러가지고 피가 못 흘리니까 혈전 같은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부전 같은 것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생존율도 좀 낮추거든요. 2015년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2,000여 명. 특히 사망률이 높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에도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를 줄이려면 평소 질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로 행동 요령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5단계인 상황입니다. 김진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구분한 고농도 미세먼지 가운데 최악의 5단계 상황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이 1단계가 되는데 지금은 주의보를 넘어 경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 노인 요양시설 등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교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집에 머물 때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은 뒤 물걸레 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합니다. 열이나 호흡에서 나오는 실내 오염물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3시간마다 10분 정도 창문을 3분의 1 정도 열어 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을 자주 마시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과 한진, 대한항공 등 3개 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임원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 회장이 핵심 계열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겸직 계열사를 9개사에서 3개사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에 따라 조 회장이 한진칼과 한진, 대한항공 임원의 임기 만료 시 이사회에서 중임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된 기업의 인수합병 건수가 11년 사이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기업 결합의 주요 특징과 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해 기업의 인수합병이 전년보다 34건 늘어난 702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에 857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미중 무역 분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사업 재편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있는 포켓 와이파이에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포켓 와이파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119건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에서의 통신 장애 문제 상담이 30%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와 구성품 불량 문제가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저녁 찬바람에 미세먼지까지 아직 봄 기운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은 경칩입니다. 남녘에는 벌써 성급한 목련이 꽃을 피워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백의 꽃잎에는 봄 기운이 소복합니다. 연녹색 이파리가 오롯이 받든 목련. 꽃말 그대로 고귀함을 뽐냅니다. 온 나라를 잿빛으로 덮은 미세먼지조차 범접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황량했던 대학 교정에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맨 먼저 전합니다. 여기가 꽃이 많아가지고 되게 학교 수업 갈 때도 그렇고 기숙사 갈 때도 그렇고 너무 이쁜 풍경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목련은 욕심이 많은 꽃입니다. 봄을 알리는 꽃이지만 넓은 꽃잎에 따스함을 가득 담았습니다. 남부지방의 목련꽃은 예년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활짝 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보다 보름이나 앞서 목련꽃이 활짝 펴 이른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목련의 뒤질세라 두꺼비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벌써 짝짓기가 한창입니다. 작은 연못이지만 온갖 생물들이 봄 준비에 부산합니다. 한결 가벼워진 학생들의 옷차림에서도 봄이 코앞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호수를 보니까 마음이 엄청 평온해지고 오리들이 지나다니는 게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온 게 느껴져요.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 남녘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을을 지키는 존재로 여겼던 돌 오리상이 도난을 당했었는데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 뒤로 보이는 호돌이 조형물 옆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왔던 돌 오리상입니다. 조선 숙종 때 세워진 돌기둥 위에서 3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오다 지난 2003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유통이 쉽지 않자 절도범들은 돌 오리상을 꽁꽁 숨겼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세월만 16년. 지난 2월 오리상이 있는 곳을 안다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색에 나선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충북 진천 야산에 버려진 호돌이상 발치에서 돌 오리상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판매할 수 없자 저희한테 자수하는 개념으로 신고하게 돼갖고 저희가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비는 대상이자 마을을 지키는 존재인 당사는 돌기둥과 장승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리를 얹은 건 부안 지역의 특징입니다. 돌 오리상이 돌아오면서 동문 안쪽에 있어서 이름 붙은 이 동문안 당사는 부안에서 전체가 온전히 남은 유일한 사례가 됐습니다. 문화의 계승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산제가 돌 오리상의 도난 이후에 지속되지 못했었는데 전통 문화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재청은 돌 오리상을 되찾았다고는 해도 절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더 낮춘 6에서 6.5%로 제시했습니다. 무역 전쟁과 내수 침체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때문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최고 권력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6.5%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목표치 6.5%보다 최대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무역 전쟁과 내수 침체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했습니다. 리 총리는 올해 시장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면서 중국에 닥친 위험과 도전을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坚强领导下，砥砺奋进，攻坚克难，完成全年经济社会发展。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 등 700조 원이 넘는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6%였던 재정 적자를 올해는 2.8%로 높여 시장에 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3%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8.1% 증가율을 기록한 국방 예산은 올해도 7.5%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미국에 맞설 군사력은 계속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매년 3월 양회, 즉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동시에 열어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난해 양회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길을 여는 헌법 개정안이 화두였다면 올해는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스위스에서 최근 2년 동안 한국인 2명이 안락사를 실행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 단체 디그니타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명, 지난해 1명 등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디그니타스에는 독일 국적이 3,3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시안권에서도 중국 43명, 홍콩 36명, 한국인 32명, 일본 25명 등도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에이즈, 이젠 치료할 수 있게 될까요? 영국의 한 에이즈 환자가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에이즈가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에이즈에서 완치된 환자는 일명 베를린 환자로 불린 미국인 티머시 레이 브라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에이즈 합병으로 온 백혈병 치료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에이즈 바이러스 HIV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것입니다. 최초의 에이즈 완치로 기록됐지만 줄기세포 이식 수술 자체가 워낙 위험한 데다 HIV 면역력이 있으면서 환자와 딱 맞는 공여자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 기적의 사례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 런던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이른바 런던 환자 역시 에이즈 합병으로 온 암, 호지킨 림프종 치료를 위해 실시한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 완치의 열쇠였습니다. We waited 16 months before stopping in the post-transplant period just to make sure that the measures we had of the HIV reservoir in the body showed that there was very little virus there, if any at all. 이번 역시 보편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에이즈 치료법이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이른바 기적이 반복되면서 에이즈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nd it does mean that this is a proof of concept that a cure for AIDS can be found. 첫 번째 기적의 사나이 베를린 환자도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It's been very useful for science and for giving hope to HIV positive people. 의학계는 런던 환자의 완치는 베를린 환자가 요행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줄기세포 이식이 에이즈 치료에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해 10월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894억 원의 당첨금이 나온 미국 매각 밀리언스 잭팟의 당첨자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당첨자 사망설 등 소문과 추측이 나돌았었는데요. 결국 당첨자가 등장했습니다. 미 복권위원회 간부들은 현지 시간 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주민이 잭팟 당첨금을 청구했으며 익명으로 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복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잭팟 당첨금을 청구한 사람이 일시불로 약 9,888억 원을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이 된 패션 제왕 카를 라거펠트를 위해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라거펠트의 마지막 컬렉션을 선보이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샤넬은 현지 시각 5일 파리 시내 전시장 그랑팔레에서 열린 파리 패션위크 쇼에서 라거펠트가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지휘한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쇼는 1분간 묵념으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공항에 버려진 가방에서 살아있는 거북 1,5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온몸이 강력한 접착 테이프로 감긴 채 발견된 거북 중에는 멸종 위기종도 포함돼 있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 3일 마닐라 니오이 아키노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주인 없이 버려진 4개의 가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방에는 성인 남성 주먹 크기보다 작은 살아있는 거북들이 들어있었고 이 가운데 멸종위기 동식물 목록에 취약 상태로 분류한 아프리카 가시거북과 붉은 귀 거북도 포함됐습니다. 봄의 절기 경칩인 오늘은 포근한 날씨 속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 해소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황사용 마스크는 필수겠고요. 곳에 따라 우산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 일부 지역과 제주도 지역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낮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한때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밤부터는 강원 산간 지역에 많게는 15cm 정도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도 보시죠. 여전히 전국 곳곳에 이렇게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낮에는 여기에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도 매우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영동 지역을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오늘 전국의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해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국의 공공주차장도 폐쇄가 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정도의 차량이 운행이 제한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과 대구 15도, 대전 14도, 창원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오늘보다 약화하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은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